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산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A 합집합 B라고 하는데 X가 X는 A에도 속하거나 또는 X는 B에도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오면 합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그리죠. 겹치게 그렸을 때 이 전부를 말하면 A도 속하거나 B에도 속한 거니까 이게 합집합.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음, 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하고 X가 X는 A에도 속하고 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둘 다 모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모두 뭐뭐고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뭘 생각한다? 교집합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집합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겹쳐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이게 교집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서로소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서로소. 부집합이 뭐 서로소다라는 말이 나오면 A하고 B하고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A와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집합 얘기해 볼게요. 여집합. 여집합은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음. 뭐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이라 한다면 이 여집합의 기호입니다.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을 여집합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 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집합 같은 경우는 여집합의 여집합, 아닌 거에 아닌 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원상 복귀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 있어요. 차집합. 차집합은 아이고, A 차집합 B를 얘기를 해볼게요. A 차집합 B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X는 A에는 포함이 되고 A에는 포함이 되면서 B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요것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깐만, 여집합 얘기를 잠깐 해보면 U에 포함이 되면서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차집합의 개념은 이게 아닌 거가 나오면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집합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조건지집법으로
A고 and 의미가 뭐뭐이고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되는 것이고 B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우리가 차집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뭐 비차집합 A도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교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우리가 차집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집합.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이 만나면 여집합 달린 쪽이 빼진다라고 여집합 달린 쪽이 빼진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다양하게 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 교집합, 뭐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잠깐만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이잖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제 차집합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음, A가 있고 B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U가 있고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에서 B하고 공통된 부분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차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A 차집합 B하고 똑같은 표현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에서 A랑 B랑 공통된 부분이 빠졌다. 그쵸? 여기가 날아간 거죠. 교집합이 날아갔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합집합에서 B 부분이 빠졌다. 얘가 통째로 날아간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을 바라볼 때 이렇게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좀 합집합 공식 A 교집합 B 여집합 요거까지 합집합을 보면 이 네 가지 식을 다 떠올려 줘야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습책에서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여기다 새로 쓸까요? 자, 분배 법칙. 우리가 그 인수분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전개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인데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거라든가 뭐 A 합집합, B 뭐 교집합 C라든가 뭐 A 합집합, B 교집합 C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여기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뒤에서 주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론은 이 교집합이 여기 붙으니까 A 교집합 B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교집합도 주니까 A 교집합 C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 합집합 기호가 있잖아요. 이 합집합 기호가 여기로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집합이 탁 붙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C가 붙고 B 교집합 C가 붙는데 여기에 이제 합집합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고 주죠.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아셨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미안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죠? 그럼 교집합 C로 묶어버리면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이제 A 합집합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여기 A 합집합 B로 묶이는 거죠. 이렇게 A 합집합 B로 묶이고 교집합 C는 빨간색은 따로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뭐 C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놈은 우리가 A의 여집합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고 요 비합집 없이 남는 것들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주게 되면 이 C가 여기 있는 C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합집합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받고 뒤집어지고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 간단하게 또 예를 또 들어보면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뭐 A 교집합, 뭐 B 이거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A가 되고 여집합은 A였죠. 그다음에 이 부분 뒤집어지죠. 그다음에 요거 여집합 받았으니까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묶어 본다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여집합으로 딱 묶어버리면 얘가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이 있어야 되고 요 뒤집어져야 되죠. 합집합이고 요 여집합 뺏겼으니까 B다. 이런 식으로도 거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합집합 공식은 웬만하면 외우셔야 되는데요. A에다가 B를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을 빼버리면 원소 A의 개수를 합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죠. 자, 이때 요 A에 해당하는 개수를 요거 영역을 이렇게 1번, 2번, 3번, 뭐 4번으로 나눠 볼게요. 합집합에 의미하는 바가 1번, 2번, 3번이죠. 근데 A에 해당되는 거는 1번과 2번이죠. B에 해당하는 거는 2번과 3번이죠. 그리고 얘는 2번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을 두 번 더하기 때문에 2번 한 번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구할 때는 교집합을 한 번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제는 뭐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좀 잘 나오는 얘기들 몇 가지만 좀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교집합의 최대값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전체 인원이 뭐 30명이래. 30명이고 그리고 뭐 A 할 수 있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뭐 수학 수업 뭐 수학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뭐 20명을 해봅시다.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뭐 15명이라 합시다. 이때 둘 다 다니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항상 이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최대값이 나오면 교집합의 최대값은요. 이 둘 중에서 작은 거, 둘 중 작은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가 수학학원을 다 다니는 거지. 그래서 둘 중 작은 것이 바로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집합의 최소값 같은 경우는 이 합집합의 개수가 U하고 같을 때가 바로 교집합의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최대값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당연히 15명이 되는 거죠. 15명. 그럼 최소값은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NU와 NA 합집합 B가 같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A에다가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U가 30명이고 A가 20명이고 15명이고 그럼 여기 빠져야 될 값이 35이기 때문에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의 최소값은 얼마다? 5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뭐 이런 거 잘 나와요. 뭐 B하고 B가 A를 포함하는 요런 거 잘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자, B 안에 A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번호를 매겼을 때 1, 2, 3번이라 매겼을 때 우리가 A에 해당하는 원소가 지금 1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원소가 1번, 2번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3번이고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2번,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자, 이거와 같은 표현, 똑같은 필요충분 조건 관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좀 몇 개 써보면 첫 번째는 교집합을 합니다. A하고 B하고 공통된 거 잡으면 A는 1번이고 B는 1, 2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얘라는 거예요. 2번 A랑 B랑 합했어요. 그럼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합해서 B가 나오는 거면 B가 A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자, 세 번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A의 여집합이 지금 현재 2번, 3번이고 B의 여집합이 3번이기 때문에 A 여집합이 B 여집합을 먹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A랑 B랑 뺐습니다. 자, A는 1번이고 B는 1, 2번이기 때문에 빠지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합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 이걸 토대로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